안녕하세요, 적극돌입니다. 오늘은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찍을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제품 구입해서 이제 조립해서 즐기시는 이제 라이트 유저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약간 모델러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일 것 같고요. 일단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종의 공략 포인트 내지는 제가 해석하는 부분, 제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반은 작품을 이제 맡기신 분과 이렇게 딱 1대1로 이렇게 다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글이나 사진으로 설명하기도 참 어렵거든요. 시간을 쓰면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설명하는데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글도 잘 써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실 눈앞에서 실물을 놓고 설명하는 게 원래는 제일 쉬운 거죠. 일단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 제품의 특징은 일단 제품 컨셉이 사상 최고의 금속 표현이다 라는 점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제품의 컨셉인 거고, 도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컨셉은 아무래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도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컨셉을 계승할 거냐 아니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컨셉인 사상 최고의 금속 표현, 이 금색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금속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용되는 마테리얼이 좀 많고, 게다가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클리어로 해석된 부분, 원래는 클리어가 아니지만 클리어로 해석된 부분도 사실 저희가 보석도 금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투명감 있는 금속 표현이라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라서, 사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인 금속에 투명한 거는 없죠. 그러나 제가 이 건담 종류를 해석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이런 센서 부류나 이런 데 투명한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게 전쟁 병기라는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SF이고 저희가 즐기는 캐릭터 컨텐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류 스포츠카와 전쟁 병기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걸로 해석을 좀 하는 편이에요, 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판단했을 때 어쨌든 반다이에서 그냥 레드인 부분을 메탈릭 레드로 표현해도 되는데 클리어 레드로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클리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곳들에도 디테일이 많이 있게끔 하는 거고, 프레임 밀도도 굉장히 유난히 높게 이번에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상 최고의 금속 표현, 제가 사상 최고로 금속 표현을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메탈릭 질감이나 그런 부분을 좀 다채롭게 느낄 수 있게끔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품의 컨셉을 그냥 승계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칭 파츠도 정말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되거나 디자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쓰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생각되는 에칭 파츠는 가감없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리 같은 경우도 다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금속 표현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약간 특수한 마테리얼이 예를 들면 3D 프린팅 스티커라고 하는, 이 여기서 보면 프레임에 주로 이런 빨간 곳들이 있거든요. 요런, 이게 이제 이번에 들어있는 PG 얼리시드에도 들어있던 3D 스티커인데,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데에서 있어서 딱히 뭐 다른 포인트라고 할 게 없어요. 잘 오려서 써도 되고, 심지어 그러니까 오려서 쓴다는 의미가 요거를 붙이고 남은 부분을 잘 오려서 디테일업에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뭐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디테일 옵션이라고. 이 제품 말고 다른 거 만들 때도 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 클리어 파츠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이게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그냥 레드로 덮어버리고 디테일업을 레드로 덮어버리는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클리어 파츠가 너무 많아지면 중후함이 사라지고 너무 예쁜 부분만 부각되기 마련인데다가, 심지어 플라스틱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귀금속이나 이런 것하고 틀려가지고 굴절률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고, 뭐 클리어런스도 뭐 별로 대수로울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롱한 느낌 같은 게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클리어 파츠는 약간 제한된 곳에 쓰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고급감이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요 어깨 부분인데, 제가 옛날에 지금 이제 작업이 멈춰져 있는 피지 스트라이크 프리덤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그냥 클리어로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클리어 레진으로 외형을 뜬 다음에 이제 부품을 만든 일이 있어요. 지금 멈춰 있지만, 그래서 저도 이 부분만큼은 클리어로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클리어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됐구나, 뭐 여기가 금색이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니까 납득이 됐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빔실드 유닛에 뭐 약간 메인 유닛 부분처럼 돼 있는 것도 클리어를 했더라고요. 내부 몰드도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까지는 또 오케이였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사실 이거를 덮어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보통 이제 건담 디자인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건담이나 다 있긴 있는데, 유난히 이 제품에서는 이게 되게 큽니다. 예를 들면 건담 마크 2도 한 요만한 사이즈로 있을 거고요. 뭐 프리덤이나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나 다 HG나 그런 것들은 굳이 요 크기로, 요 정도의 제품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 부분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커요. 게다가 면적도 큰데 이 두께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되게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이 부분이. 근데 그래서 여기서 뭘 보여주냐 하면은 이렇게 내부에 방열핀 같은 거를 보여주는 디테일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뉴얼을 보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초점이 이 빨간색 클리어 부품 통해서 이 안쪽에 있는 골드 방열판 같은, 골드 컬러의 방열판 디테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뭐가 문제냐면, 클리어 부품이 약간 뚜껑처럼 덮이는 형태거든요.
무슨 얘긴고 하니 두꺼운 블럭이 아니라 당연히 안쪽이 이렇게 파여 있는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께는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블럭이 아니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건데, 원래 이 제품은 이 부품을 끼우는 곳, 이 금색 방열 핀이 이렇게 위로 이 흰색 부품보다 위로 올라오는 구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딱 이 높은 탑면이 이 흰색 부분과 높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끼우면은, 이 빨간색 부품을 끼우지 않으면 여기가 평평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요거의 이 좌우, 이 주변의 흰색 테두리보다 이 골드 부품이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딱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빨간색 부품이 이 안쪽에 공간이 많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제가 장갑을 끼는 이유는 뭐 더러워질까봐가 아니라, 흰색 장갑을 끼면 그러니까 정보량을 좀 줄일 수 있어서 화면에 좀 좋으니까 하는 건데요. 카메라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가지고 흔들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클리어 부품이 안쪽이 텅텅 이렇게 비는데, 이 금색 방열핀이 그 안을 메꾸는 형태가 아니고, 원래는, 지금은 제가 개조를 해놓은 상태여서 그런데, 이 흰색 높이와 이 흰색 부품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이 빨간색 부품의 요 면에서 사실 이 골드 부품까지는 요 두께만큼의 거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요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게 뭐가 문제야 도대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문제는 아닌데, 메카닉 디자인에 있어서 저희가 높게 치는 거는 밀도감이에요. 어디 텅텅 비어 있는 걸 저희가 값어치 있게 여기질 않죠. 슈퍼카 같은 거 엔진룸이나 이런 거 열어보면 막 기계가 막 복잡하지만 치밀하고 정리돼서 연결돼 있는 거나, 그런 것 다 밀도감이 좋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치밀하게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어깨 파츠를 보시면, 외장인 빨간색 클리어가 올라갈 부분의 안쪽에 거의 똑같은 면의 형태로 디테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이 빨간색 클리어 부품의 두께만큼만 사실 요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클리어 부품이 텅 비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왜냐면 클리어 부품 두께 이후에는 바로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밀도감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안쪽의 공간은 조금 비지만 거리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클리어 부품의 두께를 생각할 때 굉장히 한 1mm도 안 되는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클리어 부품의 두께와 그 다음 골드 부품이 만나는 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 클리어 부품도 덮었을 때 밀도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께감이나 밀도감이 내구성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투명 랩을 씌워놓은 걸로 내구도가 높아 보인다고 여겨지진 않지만, 약 한 5cm 정도 되는 유리 뚜껑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투명한 것이 얇으면 내구도가 낮아 보이게 됩니다. 근데 투명한 것이 두껍게 보이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바로 따라 붙어줘야지 좀 더 안전한 느낌을 줘요. 저 디자인에서 가장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안정감이거든요. 그걸 봤을 때 어떤 뭐 밸런스가 됐던 색감이 됐던 뭐가 됐던 안정감이 느껴지는 색감을 사람이 좀 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 어깨 부품이나 빔실드 유닛 중앙 부위 같은 경우에는 외장 장갑이 투명할 뿐이야 라는 인식을 주거든요.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유리막이 덮여 있는 느낌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이 금색 프레임보다 상당히 이 지금 꽃이 요 대나무 꼬치의 두께만큼은 내부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가 비어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된 거를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기의 콕핏 같은 거죠. 유리 덮개가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이 방열핀 부품을 빼고 여기에 의자 디테일과 파일럿을 박으면 그냥 빨간 콕핏에 들어있는 사람, 여기가 콕핏이라고 주장해도 되게 무방할 정도의 공간이에요. 형태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장갑이 아니라 외부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캐노피처럼 여겨지는 스타일이 돼버리거든요. 저기가 비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금색 부품을 좀 위로 올라오게 융기할 수 있도록 개조를 했어요. 게다가 이 빨간색 부품 내경에 완벽하게 피트 되도록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원래는 이런 다른 레드 부품처럼 투명도를 날려버릴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 제품의 컨셉 자체, 그러니까 뭐 이 설계한 사람과 디자이너가 뭐 어찌됐든 가장 금속에 대해서 다채로운 표현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 취지를 좀 이어받아서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클리어를 최대한 살려서 쓰되, 원래의 제품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을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화면상으로 전달되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 가까이서 이게 초점이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이 제품이 이 금색 프레임이 더 안쪽으로 꺼져 있기 때문에 이쪽 대각선은 위로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경사면이 반사가 되는 일이 거의 없어서 지금 약간 여기 반사돼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경사면이 잘 안 보여야 되는데 이제 잘 보이고 있어서 비어 있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해소를 해준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디테일을 조금 프라판으로 조금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뭐 보석 디자인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클리어 파츠의 장점, 갖고 있는 잠재력 중에 하나는 그 클리어 두께감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크릴판 같은 경우가 그런데, 두꺼운 아크릴판을 썼을 때 이 위에다 글씨를 쓰는 거, 비석처럼 위에다 글씨를 쓰고 밑에다 글씨를 쓰면은 그 두께감이 딱 전달이 돼요. 마치 그 얼음 너머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두께감이 딱 느껴지잖아요. 근데 유리 뒤에만 물건이 있으면 유리의 두께감을 체감할 일이 별로 없어요. 초점이 유리 뒤에 있는 물건에 꽂히기 때문에. 근데 유리 표면에 어떤 물건이 붙어 있으면은 유리 표면에 붙은 것과 유리 뒤에 있는 것과 유리 두께만큼 띄어져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인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투명한 두께로 무언가가 놓여 있다라는 정보를 주죠. 그러면 이제 그게 클리어의 두께감을 바로 인지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다른 데는 안 그럴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런 경우도 이미 이 빔실드 유닛 같은 경우에 이미 뭐 표면에, 빨간색 표면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씌웠을 때
이 라인과 거의 동등한 높이의 흰색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두께감이 전달이 되거든요. 클리어 부품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놓여 있다라는 게. 그래서 여기가 좀 약점이어서 제가 바꿔주는 건데, 여기가 또 왜 골치가 아플 거고 모델러들이 생각이 이 부품들, 클리어 부품들 때문에 많을 거냐면, 제품을 봤을 때 여기가 레드가 있고 여기에 큰 요 몸통 중앙에서 봤을 때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이 남색이기 때문에 눈에 별로 안 띄잖아요. 근데 이제 레드니까 블랙 앤 레드가 돼서 레드가 눈에 확 띕니다. 그 다음에 골드 부위가 있고요. 당연히 시선이 집중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레드 클리어 부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흰색이라서 눈이 별로 안 띄고, 또 그 다음에 남색과 금색이 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만 포인트가 이제 네 곳이 존재하는데, 다 다른 스타일로 되면 너무 난잡해지니까 원래의 건담 디자인이라는 거는 여기나 여기가 어느 정도는 세트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불투명한 레드인데 여기가 투명한 레드니까 이게 거슬리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슬려. 근데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클리어라서 거슬리거나, 그 부분이 너무 커져서, 이번에 제가 이 부분 부피가 되게 커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건담들의 이 부위의 디자인 크기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처럼 거기에 더해서 안쪽 공간이 너무 비어 있기 때문에 콕핏처럼 보인다 라는 요소까지 합쳐서 이 부분을 처리를 하자니 여기는 놔두기가 되게 애매해져서 아예 다 덮어버리겠다는 선택지가 통일성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거 다 불투명하게 갈까라고 생각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품이 갖고 있는 개성을 좀 인정을 하고 좀 더 낮게 해볼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클리어 레진으로 복제를 떠서 이 부분을 클리어 처리를 해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통일감이 생기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위아래가 포인트가 같은 질감을 가진 게 놓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심지어는 여기만 불투명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어차피 서로 쌍이 맞는 거고요. 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는 또 포인트끼리 쌍이 되기 때문에 클리어들끼리는 또 쌍이 맞는 거니까 놔둬도 되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쌍으로 움직이는 게 좀 좋긴 하거든요. 심지어 여기를 불투명한 컬러로 칠해버릴 경우에 여기 레드 포인트에 비해서 여기 레드 포인트가 전체적인 면적이 너무 커지긴 해요. 이게 이번에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를 클리어로 이번에 두기로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클리어로 되면은 면적으로 시선을 받는 거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부에 뭐가 보이는데 하게 되면 사람이 이 전체를 인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점점이 보이는 것들 혹은 안에 비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뭐 그것이 사실 시스루 복장의 묘한 매력이고 장점이기도 해요. 비친 곳에 신경을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클리어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해석하는 방식, 왜 클리어를 이번에 그냥 살려서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는지랑, 그 다음에 특히 여기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지랑 그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 요 흰색 파츠들, 외장 장갑은 면 정리는 됐는데 도색은 안 한 상태예요. 면 정리도 했고 지금 디테일 작업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무튼 도색한 곳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조립을 했을 때 뭐 입체감 면에서 어디를 손봐줄 때가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색 완성된 내부 프레임에다가 이제 사포질과 패널라인이나 이런 작업을 마친 흰색 파츠를 껴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설명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버니어들이거든요. 버니어 노즐에 대한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개조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보여줬던 때는 개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잔가지들이 좀 더 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그게 너무 보기 싫어 갖고 결과적으로는 다 날려버리고 이제 제도색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레드로 이제 칠하기 전인데 이 부분도 지금 다 날린 상태입니다. 이게 초점이 잘 뭐 오토로 돼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제 손 높이에만 포커스가 되나 본데, 이 부분은 원래 가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가지 다 날리고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걸 날린 이유가 뭐냐면 형상이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리뷰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엄청나게 노즐의 어떤 형상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디자인이 좋다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특히 이거를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거미줄처럼 돼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드라군 유닛 쪽 버니어하고 이제 세 번 연타로 보이게 돼요. 옆으로 이제 서 있으면 이 파란 부분, 레드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조각이나 그런 형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형태를 좋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조금 조잡하게 돼 있어요. 그 형상이 연결되는 방식이 조금 조잡하거든요, 실제로도. 그 면과 면이 이어지는 방식이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도대체 왜 이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긴 걸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결론은 부품 내구도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없어진다고 내구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 제품이 좀 고가의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파손이 되게 되면 부품에 대해서 사실 AS 해주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덜 부서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그거를 약간은 확신하고 있는 이유가 있긴 하거든요. 일단 화면을 이제 보면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굉장히 멀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좀 허술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이는 이 골드 파츠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처리를 했고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위로 올라오게 처리가 끝나 있는 거고 지금 예를 들면 이게 그 레일건 같은 경우 뒷부분에도 이게 가지치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두께와 이 두께 그리고 여기 노출되는 이 면적 간의 밸런스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의 형상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 부분 탑면과 이 부분 탑면이 이 옆에 연결되는 게 이게 뭐 원래부터 디자인이 이렇다 튼튼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어깨 같은 경우에 이게 이 부분 탑이 미묘하게 지금은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여기에만 딱 이쪽 면에
한쪽 면에 딱 면 대 면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형상이 비교적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아까 보셨지만 레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노출되는 면적과 이거 두께가 어느 정도 관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가 이 두께는 유지가 그냥 그대로 되면서 이게 여기에 비해서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출돼야 될 덕트가 엄청나게 안 보이게 돼요. 게다가 이게 다리 뒤에 있는 슬러스터로 가게 되면 이 두께에 비해서 요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 작아져서 아예 뭐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너무 좁은 곳에 두꺼운 조형이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결국에는 요만큼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두 개의 다리 밑에 있는 두 버니어들은 심지어 이것보다도 작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거의 뭐 알아볼 수도 없는 형태가 됩니다. 백팩 같은 경우에 옆에서 보여주는 사진이 있을 텐데, 예, 이거거든요. 근데 장착했을 때 옆에서 보여주는 사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봤더라도 어디서 봤는지를 잘 모르겠다 보니까 뭐 그거야 뭐 윙바인더를 뭐 완전히 양옆으로 펼치지 않으면 되는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대충 이 정도 사진만 갖고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까 그게 그나마 조금 어떤 식으로 보인다라는 걸 예로만 들면 되니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형상을 가진 식으로 이제 요 빨간색 부분들도 다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무수한 가지들이 쳐져 있는 버니어 슬러스터가 되는데, 이게 충분히 형상이 예리하면 굉장히 뭐 보는 맛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리하지가 않습니다. 형상면에서는 심지어 드라군 유닛에 있는 저 빨간색 부품의 노즐은 디자인 상태가, 조형 상태가 오히려 어깨보다도 더 나빠요. 그거는 지금 그 부품의 형상을 제가 남겨놓지도 않았고, 이게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조형에서 우리가 좋은 조형이라고 하는 건 면과 면이 만나는 방식인데, 그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가 되게 그 형상이 예쁘다 안 예쁘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 드라군 유닛에 있는 빨간색 부품은 그 가지들의 빨간색 탄면이 그 가운데에 있는 가장 큰 빨간색 핀에 완전히 벽에만 딱 붙어줘야지 좋은데, 그게 뭐 저희가 뭐 A면 B면 C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C면에도 사실 침범을 하고 있기도 해요. 면과 면이 이어지는 부분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 드라군 유닛 빨간색 버니어 부분을 찬찬히 잘 살펴보시면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나 구성이 이 부분의 탑이 여기는 사실 각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를 A면, B면, 이 경사면을 C면이라고 치면 이 부품의 탑이 C면을 침범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이 가운데 이 V자 요 뾰족해 보이는 부분이 조금 더 올라와 주면 이 가지들이 순수하게 요거의 한쪽 면에만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깨라던가 다리 뒤는 그런 형식으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조형이 이상하거든요. 예쁘지가 않아요. 어설프게 용접되어 있는 것처럼 이쪽 탑면이 이쪽의 C면을 미묘하게 침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상도 별로 예쁘지를 않습니다. 근데 뭐 날렵하게 조형되어 있질 않아서 디테일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도대체 이 디자인을 여기를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라는 고민이 있었던 건데, 근데 저거는 제가 느낀 게 결과적으로는 내구도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이게 양쪽이 이렇게 지지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저는 이제 가지를 다 쳐버렸지만, 이렇게 눌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내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조립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조금이라도 덜 부서질 수 있거든요. 사실 여기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고 굉장히 튼튼하니까 좀 괜찮은데, 여기는 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가지들을 다 굳이 해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초심자일 경우에 그거를 잘못해서 이런 압력을 가하면은 부러뜨리기가 쉽고 부러지기도 쉽고, 심지어는 이게 안쪽에 있는 부품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안쪽 덩어리가 주는 압력이 외부에 너무 강하게 미치면은 부품이 밖에서 터질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핀이 꼽히는 방식이 안쪽에 있는 그 버니어를 다 바깥에서 덮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경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게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주는 압력이 너무 증가하면 또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내구를 위해서 이게 빗금이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반다이 제품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이렇게 이상한 버니어 디자인은 사실 거의 처음 봤거든요. 사실 처음 봤더라도 멋있으면은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멋있다는 거는 조형 밸런스가 좋으면. 근데 이번에 있던 것들은 다 약간 형상이 애매해서 놔두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내구를 위해서 억지로 디자인된 거다라고 제가 약간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리 뒷부분에 똑같은 스타일의 덕트가 있지만 그거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이 안쪽 형상이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이 조형이 되게 정밀해요. 요 가운데 지나가는 요 두께도 굉장히 가늘고요. 훨씬 더 샤프하고, 면과 면이 만나는 방식이 내구가 떨어져 보이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 부분의 몰드나 형상에 비해서 너무 조악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신을 하게 된 거이긴 합니다. 다리 뒤 슬러스터 끼우는 부분에 비해서 여기거든요. 장갑을 끼우고 하려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요렇게 끼워지는 건데, 이거는 여기가 비어있는 공간도 충분할 뿐더러 가운데 있는 뭐 노즐의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 가느다란 부분도 되게 정교하고요. 형상도 너무 많지 않죠. 아까 그걸로 따지면 여기에 뭐 빗금이 한두 개는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다 지금 빠져 있는데, 파란 노즐 부분을 다 그 안쪽에 있는 잔가지들을 제가 전부 제거하고 도색을 따로 해놨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뭐 나만의 스타일로 패널 라인을 또 여기저기 추가하는 거야 가능하죠. 뭐 이렇게 멋이 있건 없건 나는 여기다 긁 거야 그러면 긋는 거죠. 차별점이 필요해, 나는 나만의 흔적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글 수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작품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제가 요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을 만드는 방식은 그냥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낮게 보여주게 하는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해석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아마도 예전에 진행하던 리뷰나 그런 거를 할 시간이 오면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빨라도 2주 뒤에나 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 말까일 것 같습니다. 다들 즐겁게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물량이 좀 리셀링이나 이런 거에 밀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구하기가 좀 어려운 제품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다들 하여튼 뭐 어느 쪽 모형을 제작을 하시더라도 즐겁게 모형 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